이어서 윤익은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잠시 뒤 1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스튜디오에서 이준범 기자와 함께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찰청에서 알린 그 공식 명칭은 그 이태원 사고 관련 경찰청장 브리핑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미리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참사에서 경찰이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찰청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그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찰청장 본인이나 또 이 주무지방청인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약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퇴 내용은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그 윤 청장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면 곧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헬로윈 축제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보면 1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재산의 보호가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4호에는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그리고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5호에는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 7호에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게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이 된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의 한 직무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경찰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건 이런 비판에 대한 그 의식을 한 걸로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용산 경찰서가 제대로 대처했느냐 일단 이런 지적들이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초 용산서에서는 현장에 200명을 투입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네. 확인해 보니까 참사가 있었던 그 토요일 당일에는 137명만 배치를 했던 겁니다. 200명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네. 137명만 배치를 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그 연 인원을 모두 합산해서 200명이라고 한 거다라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예. 일단 최초에 본인들이 이제 알릴 때는 200명을 투입하겠다라고 알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원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은요, 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을 위한 수사 경찰이 50명으로 이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고요. 네. 또 이 제복을 입고서 질서 유지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은 32명이었고 이 교통 경찰이 26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장 통제보다는 이 불법 촬영이나 마약 투약 같은 어떤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에 중점을 뒀던 겁니다. 네, 그러네요. 인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해명을 보면 올해가 이전보다 인원이 적었던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 코로나 이전 행사 때는 이 올해보다 적은 90명 정도만 배치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가 예년보다 더 적은 인원을 둔 건 아니었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이 문제는 올해 헬로윈이 갖는 특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외 마스크 제한이 사라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 처음 맞는 이런 대규모 행사였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 모인 인원이 13만 명으로 예년보다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점은 충분히 모두가 예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그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현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쉬움은 있다요. 네, 그래서 윤익은 청장도 아마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게 적게 배치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서 첫 헬로윈 행사였고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됐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자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 내용처럼 네. 이게 이런 행사 관리가 경찰의 이제 업무고 또 경찰은 행안부 소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마치 이제 어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경찰력 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장관은 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그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보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관계에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책임을 피하려는 지적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장관은 그 어제도 이런 비판은 이 정치적인 비판이다라면서 이걸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또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과연 경찰의 그 경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회나 어떤 모임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거죠. 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이 되니까 결국 오후에야 이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이 있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건 당연한 일 같고요. 네. 다시 행사 쪽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 네. 행사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계속 찍혔던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경찰을 배치하고 뭐 일방통행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찰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특히 폴리스라인이 설치됐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사람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 통제나 교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폴리스라인을 쳤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또 그 지난해에는 사고가 발생했던 그 경사로에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를 했었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고 그에 대한 영상도 나오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골목 양쪽에서 그 QR 코드 인증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 이것을 일방 통행처럼 현장 관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경찰청의 지금 준비가 아직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동안 서울에서 많은 인원이 몰리는 축제나 행사 때 인근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태원역 같은 경우에는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번 사고가 난 그 골목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무정차 통과를 하면 인구가 이게 분산 배치가 되는 게 가능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더 크게 발생했다. 이런 궁금증을 나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왜 이태원역에 그 무정차 통과가 없었는지를 두고는 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